가장 회사에서 최근에 퇴사한 직원 한 명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왜 퇴사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오늘은요, 이 내부적인 요소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EVP, 즉 백그라운드 관리학입니다. 배경을 좋게 해줘야 돼요. 토양을 잘 만들어서 이 토양이 내가 잘 즐겁게 있을 수 있는 토양이구나, 내가 여기서 열매 맺고 싹도 틔우고 꽃도 피울 수 있는 토양이겠구나 라고 하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 사장님 이만 퇴사하겠습니다. 인재가 퇴사하는 진짜 이유. 누구나 가슴속 사직서 하나쯤 있잖아요. 나는 매일 퇴사를 결심한다. 희망퇴사, 호화로운 퇴사생활, 퇴사학교. 요즘 퇴사라는 키워드가 이제 서점가 그리고 콘텐츠에서, 유튜브 콘텐츠에서도요,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었더니 새 직장을 위해서 언제든 떠날 의향이 있다. 2022년 6월 24일 기사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런 기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위쪽 4개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 1번이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아무래도 가장 높죠. 그리고 두 번째가 평가와 보상에 대한 불만, 뭔가 직접적인 계기가 있는 경우이고, 사회적 명망과 규모가 더 큰 직장으로 이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이 4가지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성장 가능성, 비전, 동료들과의 관계, 잦은 회식, 근무 환경, 커리어 등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타. 경영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음이 아프죠. 그 직원은 왜 퇴사했을까라는 질문 어떠세요? 가장 회사에서 최근에 퇴사한 직원 한 명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왜 퇴사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중소기업들, 언더백 기업들의 퇴사율이 지금 높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크게는요, 임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2019년과의 통계를 가져와 봤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300인입니다. 이 300인도 높은 차이입니다만 더 아래로 내려가면 더 차이는 심해지니까 이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월급 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이요, 2019년 기준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기준으로 월급 기준으로 볼 때 535만 원입니다. 월평균 기준이죠. 그런데 300인 이하는요, 313만 원이에요. 평균값이에요. 신입사원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58.6%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직원은 왜 퇴사했을까? 제가 볼 때는 내재적인 백그라운드와 외부적인 백그라운드 2가지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낮은 생산성 구조입니다. 언더백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 구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해야만 하는 그런 생산성 구조이고, 이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그거를 계속 두질 않죠. 스스로 조정이 일어나죠. 두 번째는 이제 차별성과 지속성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더백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가져가는 EVP, 직원 제한 가치이죠. 그것들이 차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없지를 않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직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차별성과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냈다는 것이 내부적인 어떤 강점이었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관점에서는, 언더백 기업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내부적으로는 볼 수 있겠고, 외부적으로는요, 이게 가속화되는 요소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두는 시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아주 급가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트리거이죠. 다양한 N잡 대안이 출현했어요. 직원이 그만뒀다 그래요. 근데 뭐 하냐 물어봤더니 배달한대요. 아니 그 직원 배달로 먹고 살 수 있겠어? 월급이 더 많대요. 이런 대안들이 많이 있어요. 디자이너가 그만뒀대요. 예전에는 그만두면 뭐해? 그러니까 그냥 프리랜서로 조금 한대요. 아니에요. 요즘 프리랜서로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막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상이 바뀐 거, 다양한 N잡 대안들이 출현해서 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N잡으로 나의 삶을 영위하다가 다시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면 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사회의 변화들이 있는 것이죠. 그 직원은 왜 퇴사했을까에 대해서 내부적인 요인들, 외부적인 요인들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오늘은요, 이 내부적인 요소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EVP, 즉 백그라운드 관리학입니다. 배경을 좋게 해줘야 돼요. 토양을 잘 만들어서 이 토양이
아, 내가 잘 즐겁게 있을 수 있는 토양이구나. 내가 여기서 열매 맺고 싹도 틔우고 꽃도 피울 수 있는 토양이겠구나. 라고 하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참고로 내일은 그것의 직접적인 트리거를 관리하는, 경험을 관리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EVP라는 개념은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저를 오랫동안 접촉하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EVP라는 개념은요, 에드 마이클스가 2001년도에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Employee Value Proposition이죠. 직원 제한 가치예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에드 마이클스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자면 직원들이 소득뿐 아니라 일에 대한 만족감부터 환경, 리더십, 동료,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일원으로서 경험하고 부여받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경험의 총합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호텔을 경험한다 라고 했을 때 리츠칼튼 호텔을 경험한다. 그러면 리츠칼튼 호텔이 고객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있죠. 아, 나 리츠칼튼 갔다 왔어 라고 하는 명성부터 문을 딱 열었을 때 아주 가지런히 놓여있는 침대, 호텔 로비를 걸어갈 때 굉장히 친절하고 프렌들리하게 인사하는 크루들의 어떤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리츠칼튼 호텔이 고객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의 총합이죠. 에드 마이클스는요, EVP의 6가지 요소를 제안을 했습니다. 탁월한 회사라면 직원들에게 이 6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해줘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EVP 6대 요소, 에드 마이클스가 이야기한 6대 요소와 후반부에는요, 언더백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 요소, 에어비앤비가 리츠칼튼에게 경쟁했을 때 썼던 요소 같은 거죠. 그 요소를 연결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